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대수 14차 시에 해당하는 시간이고요. 오늘 다룰 영상은 18번, 그 선형대 수학에서 추상대 수학으로 A번에 해당하는 선형결합의 추상화에 대해서 스터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할 사람은 저입니다. 그래서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위에 적어온 내용은 있는데요. 이게 다 적혀 있는 상태로 한 번에 한눈에 보려고 하면은 좀 이해하기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하나하나 좀 써내려가 보려고 다시 여기다가 좀 작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비슷한 내용을.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만 오늘은 좀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싶어요. 너무 길어지지 않게. 그래서 어떤 거냐면은 선형대 수학에서 배운 어떤 두 가지 포인트를 그 추상대 수학의 그룹, 군에 대해서도 부분군으로 어떤 공통점을 찾아가는 어떤 스토리를 좀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볼 어떤 공통점이라고 할까요? 제가 아직 추상대 수학에 대해서는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공통점이라는 것까지밖에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얼마나 추상화가 되었고, 그래서 본질적으로 뭐가 다르고 뭐가 같고, 이 정도까지는 제가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어떤 공통점을 이야기해서 어떤 단초를 만들어 보자, 어떤 모티베이션을 만들어 보자 이런 느낌으로 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선형대수의 서브스페이스와 스페이스와 추상대수의 서브그룹, 서브그룹의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잘 들리시죠? 네, 공통점.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서브스페이스와 서브스페이스의 필요 충분 조건, 조건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서브스페이스의 필요 충분 조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집합, 어, सब셋, 서브셋인 어떤 W가 있다고 먼저 가정을 하는 거예요. 얘는 아직 서브스페이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벡터 스페이스는 아닌데 그냥 서브셋이에요. 근데 이 서브셋을 벡터 스페이스로 보고 싶은 게 서브스페이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러한 상태에서 만족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어떤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로 네 가지 조건을 일단 만족해야 돼요. 정확히 이제 다 풀어서 얘기하면은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황등원이 있어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되고요. 덧셈에 대해 닫혀 있어야 되고요. 뭐, 두 번째는 스칼라겁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항등원이 존재해야 되고,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존재해야 되고, 정확히 말을 하자면은,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덧셈에 대한 역원도 존재해야 돼요. 근데 사실은 항등원만 있으면은 그 항등원만 있으면은 덧셈에 대해서 닫혀 있다는 얘기들로 인해서 역원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세 번째 조건은 필요가 없다고 배웠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항등원의 얘기를 하지 않고 역원의 존재성만을 밝히면은 또다시 항등원이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익히 알고 있던 방식과는 다르게 덧셈에 대한 역원의 존재를 세 번째 조건으로 가져올게요. 그리고 사실은 얘는 그냥 W가 공집합이 아니다랑도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하는 순간 그냥 자연스럽게 항등원에 대한 것과 그리고 그 영벡터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명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또 역원이 존재한다는 사실까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덧셈에 대해 닫혀 있고 스칼라급에 대해 닫혀 있고 그리고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해도 괜찮지만 근데 우리가 이제 좀 의미 있게 어떤 서브그룹에 대한 어떤 추상적인 관점을 보기 위해서 덧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세 번째 조건으로 갖고 와서 어떤 W라는 서브셋이 서브스페이스가 되기 위한 그러면은 then W is subspace V의 서브스페이스가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어떤 서브그룹 이제 다시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완전히 다른 얘기로 넘어가서 반면에 이제 현대대수학에서 그룹이라는 게 있고 그룹 중에 서브셋이 또 그룹이면은 서브그룹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서브그룹이 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이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 얘도 조건이 얘는 이렇게 할까요? 여기 벡터는 V is a 벡터 스페이스라고 할게요. 벡터 스페이스. 그다음에 추상대수학에서의 어떤 서브그룹은 सब셋 헷갈리지 않게 S라고 할게요. A라고 할까요? A, S. G라고 할게요. G. 여기 S라고 할게요. G는 is a 그룹이에요. 그룹이 뭐냐면은 어, 이문 그런가요? W가 여건이 존재한다는 것이 이거 질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여기 쓴 내용 중에서 임의의 원소 X에 대해서 덧셈의 여건이 W에 존재한다는 것이 W가 공집합이 아니라는 여건이 존재하는데 공집합이 아니지 않나요? 그, 제 의견을 드려보자면, 이제 이게 W에 있는 임의의 원소 X에 대해서 X에 덧셈 여건이 있다라는 주장이니까, 그거는 공집합도 그 조건을 만족시키거든요. 왜냐하면 공집합의 임의의 원소 X에 대해서 그 원소의 여건이 존재하는 건 그 가정이 거짓이기 때문에 그냥 참인 명제가 되니까 되게 트리비얼한 그런 되는 것 문제로서 같습니다. 아, 그, 그렇군요. 예, 이거는 그러면은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혹시 제가 조금 더 이제 알아보고 그 이승준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항등원의 존재성으로 바꿀 수 있어요. 예, 근데 그렇게 하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 여건 존재는 어떤 원소가 있다면 그것에 여건이 존재한다. 이런 주장이고, 덧셈 항등원 존재는 그냥 0이 있다. 이거니까 공집합이 아닌 거랑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 조금 더 공통점을 좀 보존하고 싶어서 여기다가 이제 덧셈에 대한 여건에 대한 항등원 존재도 같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일단 뭔가 제 개인의 생각에 조금 뭔가 그 서브그룹에서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로, 뭔가 의도된 배치군요. 네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이제 동의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네. 서브 스페이스를 물론 저렇게 1, 2, 3, 4 그러니까 조건을 나열해도 되지만 그냥 서브 스페이스 V의 서브셋이면서 벡터 공간인 것이라고 얘기해도 되나요? 어, 그게 정의 아닌가요? 그게 네, 그게, 그렇죠? 네, 네, 그게 네. 정이고, 네. 저 네 개는 필요 충분 조건. 네, 그렇죠. 네. 네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벡터 스페이스여야 되니까 그 벡터 스페이스의 성질 8가지를 가져야 되고 그중에서 자명한 것 빼고 이렇게 아마 4개를 적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의 정의를 잘 알고 있다면은 서브셋이면서 벡터 스페이스인 것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서브그룹도 정의를 보면은 서브셋이면서 그룹인 똑같은 연산에 대해서 그룹인 것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거겠죠? 그죠?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제일 간결한 결론 같습니다.
간단 명료한 결론 같고, 이제 조금 더 풀어서 얘기하고 이제 강성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결론으로 한번 축약해서 한번 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처음 하는 서브스페이스의 그 네 가지 조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현대대수학으로 넘어와서 군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넘어가 보는 거예요. 근데 넘어가는데 지금 그러면은 이제 어떤 G라는, 여기서 이제 G라는 어떤 그룹이 있어요. 군이 있으면은 그러면은 군은 뭘 만족하죠? G의 군은 어 덧셈에 대해 닫혀 있고, 덧셈이라고, 덧셈이래.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고,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고, 어떤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고, 이렇게 해야겠다. 어떤 연산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연산을 주고, 스타라는 연산이 있을 때, 추상적 연산이 있을 때,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고, 그 다음에 항등원이 있고, 항등원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역원이 존재한다. 이거예요. 근데, 0번도 넣겠습니다. 뭐,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근데 이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도 일단 넣도록 하겠습니다. 결합법칙이 성립. 결합법칙. 이렇게 이렇게 네 개인데, 어, 이- 그러면은 어떤 S라는 부분 집합을 뽑았으면은 그 집합에 대해서는 결합법칙은 G의 모든 원소가 만족을 하기 때문에 S도 결합법칙 당연히 만족하겠죠? 괜찮나요? 예를 들어서, 결합법칙은 대소관계가 아니라 등호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라 할까요? 그 A, B가 결합법칙을 만족해서 B, A고 얘가 G에 들어있으면은, 그쵸. G에 들어있으면은, 당연히, S에 들어있다고 할까요? S에 들어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얘는 G에도 들어있는 게 자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맞는 얘기인가? 잠시만요. 한번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적어주신 거는 결합법칙이 아니라 교환법칙이잖아요. 죄송합니다. 네. 아, 뭔 생각을 하고 있는지. 결합법칙이요. 네. 결합법칙. 감사합니다. 결합법칙이요. 이걸 만족하는 게 지금 그러니까 G에서는 당연히 만족을 하는데, G에서 만족을 하니까 그 G에서 만족을 하니까 그 G의 일부분인 S도 당연히 만족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죠?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있는데 서울 사람들이면 당연히 대한민국 여권 다 갖고 있겠죠. 다 만족하겠죠. 그래서 얘네들도 만약에 ABC가 S에 들어있다면은 ABC가 S에 들어있다면은 그러면 결합법칙이 만족을 하게 똑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부분집합이라는 이유만으로 결합법칙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안 해도 돼요. 어떤 걸 할 때 서브그룹을 따질 때. 그래서 S라는 어떤 G가 있을 때 만약에 S에 대해서 따지고 싶으면은 첫 번째,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항등원이 있는지, 세 번째, 역원이 있는지. 근데 지금 서브스페이스 만드는 거 한번 볼까요? 그 벡터 스페이스는 연산이 두 개죠. 덧셈과 스칼라고. 그러니까 얘는 연산에 대한 닫힘이에요. 닫히면 그냥 그 자체로 묶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뭐, 뭐, 이거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여건이 존재하고 여기 항등원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지금 정확히 어떤 필요충분 조건이 일맥상통하고 있어요. 벡터 스페이스에서 서브 스페이스를 만들어야 되는 필요충분 조건과 그룹에서 서브 그룹을 만들어내고 있는 필요충분 조건이 정확히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고 항등원이 있고 영원이 있어야 된다는 어떤 게 뭔가 되게 큰 공통점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뭔가 어떤 선형대 수학의 어떤 그 대상들을 추상대 수학으로 이렇게 뭔가 잘 환원해가지고 훨씬 더 추상화시켜서 어떤, 추상대 수학의 어떤 구조들의 어떤 구체적인 케이스에 불과하는구나, 선형대 수학이. 뭔가 이런 느낌으로 관찰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뭔가 심증은 있는 것 같아요, 우선은. 오늘 이야기는 좀 여기까지가 아마 가장 큰 결론인 것 같고, 그럼 두 번째 한번 이제, 두 번째 공통점 볼까요? 두 번째 공통점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뭘 본 거죠? 그 서브스페이스의 필요충분 조건과 서브그룹의 필요충분 조건이 둘 다 연산에 대해 닫혀 있고 항등원과 여건을 만들어내고 있으니, 선형대 수학이 뭔가 그 추상대 수학의 어떤 그 어떤 구조를 갖고 와서 뭔가 사용하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일부인 느낌이 뭔가 들고 있어요. 두 번째 이제 어떤 얘기를 보죠. 두 번째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이 뭐냐? 예를 들어서 벡터 스페이스 V에 대한 어떤 서브셋 S가 있다고 할게요. 여기서 이제 V는 벡터 스페이스라고 할게요.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S가 있어요. S가 있는데 그 저희가 그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어떤 사실을 잘 알고 있냐면은 증명은 안 할게요. 증명은 안 하는데 스팬 S를 하면은 그 스팬 S로 만든 집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스팬 S로 만든 집합은 V에 있는데 이 서브스페이스예요. 이거는 되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명백한 사실이에요. 근데 그 서브스페이스긴 한데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스팬 S니까 예를 들어서 S를 제가 스팬 S 집합을 V1부터 뭐 VN이라고 그냥 우선은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은 그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여기에서 스팬 S를 하면은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어떤 걸 만들어내는 거죠? 뭐 이런 거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게 스팬 S들의 집합,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집합이 스팬 S를 만드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다 1을 넣고 나머지 코에피션트에다가 0을 넣으면은 나머지 개수에다 0을 넣으면은 뭐가 나오죠? V1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 개수에다가 1을 넣고 두 번째 개수에다가 1을 넣고 나머지에다가 다 0을 넣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오죠? V2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어떤 걸 만들 수 있냐? 이 리니얼 컨비네이션에 뭐가 다 표현될 수 있냐? V1, V2, VN까지 다 표현이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즉 결론이 뭐다? S라는 집합은 스팬 S에 포함이 되긴 해요. 이렇게. 그리고 그거는 어떤 서브스페이스예요. 여기까지 일단 어떤 소통을 위한 재료들을 준비 도구들을 한번 맞췄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다? 는 스팬 S에 포함된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지금까지.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두 번째로 해야 될 작업이 뭐냐? 그러면은 얘가 어떤 서브스페이스라는데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요. 어, 스팬 S는 S를 포함하는 모든 모든 서브스페이스들 중에서 들 중에서 가장 작은 서브스페이스이다. 뭐가요? 스팬 S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그림으로 대충 이제 좀 설명해 보면 똑같이 제가 이제 그 영상에서 했던 거랑 좀 익숙하게 좀 한번 갖고 와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S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포함하는 어떤 서브스페이스 W1이 있고 뭐 W2가 있고 뭐 W3가 있고 뭐 이렇게 쭉 있을 거예요. 쭉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그 중에서, 아, 이거 좀 그림이 좀 애매한데, 여기 S가 여기 있다고 할게요. 그 중에서 스팬, 스팬 S는 어딨냐? 그것들보다 다 작아야 되니까 제가 어떤 말로써 이제 이 말을 성립시켜야 할 거냐면은 스팬 S는 이거다. 이 사실로서 가장 작다는 사실을 이렇게 하면 가장 작다는 사실이 함의가 되죠. 그래서 이 사실을 보일 거예요. 밑에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어디를 칠해야 되지? 이렇게 칠해야 되나? 네. 이게 스팬 S다. S다. 라는 사실을 보이면은 자동으로 모든 W1, W2, W3 뭐에 대해서 걔네들보다 작겠죠. 포함되고 있으니까. 지금 제가 작다는 말은 집합에서는 그 포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를 한번 보여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보이냐? 지금 이 사실을 보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은 스팬 S가 이거이면서 이거인 사실을 보이면 돼요. 근데 지금 이거는 자명해요. 이거는 트리비얼이에요. 왜 트리비얼하죠? 스팬 S도 스팬 S도 하나의 S를 포함하는 W예요. W1이라고 할까요? W1. 컨테이닝 S가 들어있는 거죠. 근데 교집합 W는 뭐예요? 교집합 W는 W1부터 쭉쭉쭉 해가지고 뭐 유한계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꼭 유한계라고 지금 말하는 건 아니지만 뭐 N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갈까요? 얘가 포함돼 있어요. 얘 교집합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이거일 수밖에 없죠. 근데 얘가 뭐다? 스팬 S다. 이거 괜찮으시죠? 여기까지. 네. 그래서 트리비얼 합니다. 그러면 뭘 보여야 돼요? 남은 방향은 뭐냐? 스팬 S가 교집합 W에 포함된다는 사실도 보이면 돼요.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이라고 할 때 이걸 보여보죠. 그러니까 이걸 보인다는 거는 지금 즉 어떤 원소에 대한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은 어떤 스팬 S에 V라는 원소가 있기만 하면은 그러면은 반드시 그 V는 교집합 W에도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보이면 돼요. 이 얘기를 통해서 증명을 해야 돼요. 집합의 포함 관계를 증명을 할 때는. 그러면은 지금 어떤 얘기인 거냐면은 이 사실을 사용해서 이 V가 스팬 S에 있다는 사실을 사용해서 뭘 보여야 되냐? 얘는 사실 뭐랑 똑같은 거죠? 모든 I에 대해서 V가 WI에 들어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집합이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들어가면은 W1, W2, W3, W4라고 하면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V는 교집합에 있는 V는 원소 V는 W1에도 있고 2에도 있고 3에도 있고 4에도 있다는 게 교집합의 정의잖아요.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게 정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W에 대해서 모든 W에 대해서 다 들어 있어야 돼요. 이걸 보이면 돼요. 뭐를 이용해서 보이면 되죠? V가 V가 스팬 S에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보이면 되는 거겠죠. 이제 증명의 어떤 그 로드맵이 이렇다는 거예요. 로드맵이 이렇다는 거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WI에 대해서 보여야 되니까 임의로 하나를 잡아야 돼요. 임의로 하나를 잡아요. 근데 어떤 take any 잡을 건데 S를 포함하는 이렇게 포함하는 거를 잡을게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어, 지금 음, 뭐랬죠? 원소를 지금 얘를 이용하면 좋잖아요. 얘를 이용하면 분명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W, I,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네. 노테이션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서 스팬 S를 하나 잡아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표현될 수 있죠? A1 뭐 V1 플러스 땡땡땡 AM VN이라고 표현될 수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V1부터 VN은 W에도 들어 있어요. 그렇죠? 이 이유 때문에 W에도 분명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W는 뭐죠? 서브스페이스예요. 서브스페이스라는 말은 뭐죠? 덧셈과 스칼라곱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죠? 선형 결합, 리니얼 컨비네이션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A1, V1, AM, VN에 대해서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단 말이에요. 어? 증명 끝났네요. 아, 증명 끝난 게 잠시만요. 확인을 다시 해볼게요. 지금 구하고 싶은 게 뭐였죠? 교집합 W에 있음을 보여야 된다. 라는 사실이 보이는 거였죠. 근데 모든 교집합에 대해서 들어있네요. 아무거나 잡아도. V가 들어있네요. 그럼 증명 끝났네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뭐 증명 이러쿵저러쿵 증명을 뭐 하기는 했지만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뭐였죠? 이 말. 스팬 S는 모든 S를 포함하는 서브스페이스 W들의 교집합이다. 그 말인즉슨 스팬 S는 S를 포함하는 모든 서브스페이스 중에서 가장 작은 서브스페이스이다. 라는 얘기를 한번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져요. 어, 그러니까 지금 어떤 얘기를 할 거냐? 갑자기, 무슨 정의를 하냐면 이제 서브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또 꺼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꺼내게 되냐면은 그 서브 그룹, G가 있고 그 서브 그룹 S가 아, 서브셋. 네, 서브셋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그룹 G는 그룹이에요. 그리고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G에 대해서 S라는 서브셋이 있어요. 얘는 아직은 서브 그룹은 아니에요. 그룹은 아니에요. 네, 그룹은 아닌데, 근데 스팬 S라는 거를 정의해요. 여기서. 근데 얘를 어떻게 정의하냐? 아까 위에서 정리를 보인 사실이 뭐였어요? 이 노란 색깔 형광펜으로 칠한 사실. 어디 갔어? 이 사실. 이 사실로 정의를 해버려요. 어떻게 정의를 해버리냐? 스팬 S를. 이렇게 정의를 해요. 어떻게 정의를 할 거냐? 그, 모든, H는 is a subgroup of G인데, containing S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 H인 모든 놈들을 교집합하는 놈으로 만들어버려요. 이거 정확히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똑같이 가져온 거죠? 선형대 수학에서 그대로 가져온 것 같아요. 뭔가 표현을. 아니, 지금 선형대 수학에서는 분명히 스팬을 잘 정의할 수 있었어요. 왜요? 연산이 덧셈과 스칼라곱에 대한 연산이기 때문에 리니얼 컨비네이션을 잘 정의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거에 반해서 군이라는 놈은 연산이 이항연산이라고 알려져 있지
덧셈과 스칼라곱이라고 알려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팬이라는 걸 정의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문득 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선형대 수학의 어떤 노테이션을 그대로 가져와서 어떻게 표현했다? 서브그룹들의 모든 서브그룹들의 교집합. 뭘 포함하는? S를 포함하는. 놈으로 정의를 한다. 선형대 수학의 언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라고 해요. 그러기 때문에 이 사실을 통해서 또 이 사실을 하면은 아까의 뭘 보였죠? 스팬 S가 이거라면서요. 그러면은 이거 아닌가요? 여기서 노테이션 혼용이 있을 것 같은데 HI라고 하겠습니다. I는 1부터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는 I 해놓고 for 모든 I에 대해서 이렇게 할까요? 그쵸? 이 사실 알 수 있어요. 왜죠? 교집합이니까. 이게 노테이션이 맞나? 노테이션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노테이션을 좀 고쳐보겠습니다. J라고 해야겠다. J.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좀 이상하니까. 이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다? 이것도 결국에는 결론은 뭐다? S를 포함하는 모든 서브그룹 중에서 가장 작은 서브그룹은 그룹은 스팬 S다. 무슨 관점에서? 추상대 수학의 군의 관점에서 라는 어떤 이거는 공통점이라고는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생각에는요. 공통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렇게 정의한 게 아닌가. 네, 박지우 선생님. 네, 뭐 저도 사실 이 부분이 예전에 이제 선형대 수학 학부에서 배울 때 그 전에는 이제 스팬 S를 정성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뭐 베이시스나 이제 다른 거에 리니어 콤비네이션으로 정의해서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선형대 수학을 나중에 2학년 때 배울 때는 갑자기 이제 모든 그 수업 스페이스의 교집합으로 나타내길래 아니 왜 근데 그 결국에는 두 개 같은 것도 증명을 하지만 그걸 왜 그렇게 할까 이걸 되게 좀 궁금했던 기억이 일단 처음에 나고요. 어 그래서 이제 조금 뭐 이제 정성님은 그 이거를 선형대수학에서 따왔다 이렇게 뭐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제 나중에 현대대수 그 추상대수학 이렇게 배우면서 뭐 여기서 이걸 스팬 S라고 쓰는지를 일단은 어 이걸 스팬 S 그러니까 제가 뭔가 아는 노테이션에서는 제너레이팅 제너레이티드 서브그룹 뭐 이런 식으로 배웠던 것 같거든요. 이게 뭐 그 뒤에 추상대수에서 뭐 이게 다른 수학 즐거움에서는 이런 식으로 노테이션 하는지가 일단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뭔가 어쨌든 그게 노테이션 차원에서 그런 질문이 하나가 있고 어쨌든 제가 그때 느끼기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도 기대수를 혼자 막 뒤에 것까지 미리 조금 보고는 있는데 이런 스몰 리스트 그러니까 뭔가 하나로 만들어 나가는 컨셉이면서 가장 작은 개념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약간 좀 저는 반대로 오히려 반대로 생각했어요. 이제 뭔가 그 추상대 그 여러 군데에서 쓰일 수 있는 하나의 개념을 이렇게 어 뭔가 하나로 이렇게 포함하지 않았나라고 이제 조금 했던 기억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릴게요. 이제 강성원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스팬 S를 그 제너레이티드 서브그룹이라고 노테이션을 또 했다고 해주시네요. 네. 그래서 그 이제 영상을 올려주시는 그 수학기술성공 채널지기 교수님이 이런 스팬 S라고 쓰셨는데 저도 사실 그 의도는 잘 모르겠어요. 영상만 봤을 때는 제가 그리고 느낌은 스팬 S들 뭔가 한양대 수학에서 가져온 게 아닌가라는 뭔가 심증만 있었을 네, 뿐입니다. 네, 일단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해주신 부분이 뭔가 반대라고 해주셨잖아요.
네, 그 부분이 좀 아직 와닿지 않았는데 혹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뭔가 반대라고 하는 게 이제 뭐 사실 저도 이게 어떤 게 선후 관계가 명확치는 않아요. 근데 이제 네, 말 그대로 추상이니까 이 스팬 혹은 뭐 이제 제너레이트 서브그룹 이런 거를 어 이곳저곳에다가 다 이렇게 좀 붙이는 느낌? 그래서 그게 이게 꼭 아까 선형대수학에서 온 개념이 이제 그 모든 그 조건을 만족하는 그룹이나 스페이스들을 교집합한 개념이 꼭 굳이 비단 선형대수학에서 나온 건 아닐 수도 있다라고 뭔가 저는 생각했던 겁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뭐, 이해찬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스팬 S라는 표기는 좀 많이 쓰는 것 같진 않아요. 이제 박지우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약간 생소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약간 저 저는 스팬이라고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게 되게 메인 어떤 노테이션인 줄 알았는데 여기 분들과 의견을 좀 나눠보니까 좀 그렇지도 않은 것 같기도 하네요. 꼭. 그래서 또 섣부른 또 선입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하는 것 같네요. 뭐 어떻게 할까요? 생각해보니까 좀 그럴 만도 한 것 같네요. 그쵸? 그 스팬이라는 거는 선형대수학의 어떤 고유의 연산이니까 연산이자 집합을 만들어내는 방식이니까 스팬이라는 말보다 저는 제너레이트 서브 이런 게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 추상적인 방면에 있어서는 그게 좀 더 어떤 선입견도 없고 편견도 없는 표현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일단 우선 여기까지이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마찬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혹시 또 의견 나눠주실 선생님들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을 보면서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요. 네. 추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선형대수학의 그 스팬이라는, 그러니까 어떤 부분 집합의 스팬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군의 관점에서 본 그 어떤 서브 그룹은 아니죠. 서브셋의 스팬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똑같이 생겼지만 그냥 사는 곳만 조금 다른 그런 식으로 아널러지가 돼 있잖아요. 돼 있는데 이게 만약에 그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룹이라고 할게요. 그룹 입장에서 본 그런 스팬을 그런 식으로 정의하는 것. 그러니까 모든 어떤 그 S라는 서브셋이 있을 때 그 서브셋을 포함하는 모든 서브 그룹을 교집합했을 때 나오는 것을 우리가 스팬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것과 서브 스페이스들의 모든 서브 스페이스들의 교집합을 스팬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것이 만약에 그런 모양? 그런 구조랄까? 집합의 구조를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벡터 스페이스밖에 없으면은 굳이 우리가 추상화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벡터 공간이 아니면서 이런 그 스팬 또는 아까 뭐였죠? 제너레이티드 그룹이었나요? 서브 그룹 제너레이티드 바이 S?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예시가 뭐가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우선 저희가 잘 아는 그 수체계 있잖아요. 자연수, 유리수, 네, 정수. 네네네. 얘네들부터 좀 출발해 관찰하면 좀 좋을 것 같긴 한데. 저도 사실 그 생각을 했는데 그런 수체계가 이미 벡터 공간이기 때문에 벡터 공간이 특이한 형태잖아요. 물론 그러니까 어느체 위에서 정의를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 그냥 음, 실수 같은 것만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그 그러니까 실수 위에서 실수는 벡터 공간이고 그다음에 유리수 위에서 유리수는 벡터 공간이잖아요. 이미 그 자체로. 네. 그렇다면은 사실 우리가 추상화를 할 필요는 없을 거거든요. 우리가 다루는 모든 것이 벡터 공간밖에 없다면. 그러면 근데 제가 제가 네네. 좋아하는, 제가 좋아하는 예시 하나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생각하시는 거랑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정사각형을 생각해 보면 그 정사각형이 갖고 있는 대칭들을 생각해 보면 그 이렇게 90도씩 회전시켜 가지고 어 그러니까 90도 회전 대칭, 180도 회전 대칭, 270도 회전 대칭 그리고 뭐 0도 회전 대칭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가로축으로 반사시킨 대칭도 있고 세로축으로 반사시킨 대칭도 있고 그리고 대각선 각각 두 개 하는 대칭이 있어가지고 총 이제 그 8가지 대칭을 갖고 있고 이 8가지 대칭이 합성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분을 이루거든요. 얘를 이제 보통 이제 그 D4로 표시를 많이 하고 뭐 다이헤드럴 그룹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런 정사각형의 대칭을 생각할 때 이 대칭을 군의 구조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대칭을 잘 생각해 보면 90도 회전 대칭하고 가로축 회전 대칭 이 두 개만 가지고 다 8가지 대칭을 다 나타낼 수 있어요. 합성을 잘 시키면 되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정사각형의 대칭이 이루는 이 대칭에 대한 구조를 살펴볼 때 사실은 90도 회전 대칭과 가로축 대칭에 대한 그 두 가지에 대해서만 잘 살펴보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어떤 이제 생각하고 싶은 전체 공간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만 가지고 그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는 좀 유의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아, 들었습니다. 그럼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거기서는 네, 그 대칭하는 예, 연산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그러니까 대칭, 합성을 연산으로 택한 거죠. 대칭의 네. 합성을 연산으로 아, 택한 그러니까, 거니까. 네, 지금 용어가 헷갈려서 그러는데, 용어가 제 머릿속에서 좀 꼬여서 그러는데, 그런 대칭 이동이라고 칠게요. 대칭 예, 이동들이 그 군의 원소들인 거고, 그 그렇죠. 예. 대칭 이동의 합성이 연산인 거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제 그러면은 원소 8개짜리의 분해 구조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그 군에는 원소가 8개인 건데, 이 군에는 사실 두 개의, 아까 말씀하신 그 두 개만 있으면 나머지는 다 합성? 그렇죠. 그러니까 네네네. 대칭 이동이 합성으로 만들어진다. 예, 예. 그러니까 음, 그 주어진 연산을 가지고 이제 다 생성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벡터 공간에서도 예를 들어 스패닝 셋을 생각하는 거는 어쨌든 벡터 공간에 정말 많은 벡터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작은 사이즈의 물건 가지고 어, 임의의 벡터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건 유익한 면이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어떤 군이라는 구조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 제너레이티브 바이 셋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 전체 군보다 훨씬 작은 셋으로 모든 군의 원소들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는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음, 어, 저도 뭔가 한 가지만 첨언하자면 이제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그런 꼭 추상대 수학에서 나온 그 제너레이티드 서브 그룹이 거기 선형대수에 그대로 약간 그거를 추상화시켰다 이런 게 말씀을 드렸는데 꼭 그게 완전히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거는 어쨌든 거기서 generated subgroup은 어쨌든 그 그룹에 대해서 나온 거고, 근데 그룹은 지금 예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 더 범위가 더 다양한 것 같아요. 일단 벡터 스페이스는 기본적으로 좀 계속 늘어나는, 저는 그 되게 엄청 이제 뭐 더 원소의 개수가 무한한 그 스페이스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그 그룹 시오리를 볼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그 그룹 시오리는 또 이제 유한한 셋에서도 다루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뭔가 더 제한적으로 좀 정의를 하고 추상화시킨 면이 있다 이렇게 조금 생각을 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뭐 D4라고 얘기하셨나요? 예, 그 다이헤드럴 그룹
이렇게 어, 보통. 그,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한 가지, 그러니까 이그젠플로 알고 싶었던 거에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벡터 공간을 만들기는 조금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그 제너레이티드 서브 그룹의 개념은 잘 알 수 있는. 제 궁금한 건 아까 얘기했지만 딱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군의 스팬과, 그러니까 군의 관점에서 본 스팬과 벡터 스페이스의 관점에서 본 스팬을 이렇게 그 유사성을 우리가 나열을 하는데,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게 벡터 공간밖에 없으면 굳이 추상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 벡터 공간이 아니면서 이런 스팬의 개념을 그러니까 예제화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그게 좀 알고 싶었던 건데, 그 아까 얘기하셨던 거는 조금 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꼬리 질문인데요. 그 어, 저는 이제 대수학 공부를 좀 잘 선형대 수학 빼고는 이제 좀 잘 많이 안 해봐서 이제 드린 질문인데 벡터 스페이스 방금 이제 벡터 스페이스 말고 없으면 의미가 없지 않냐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어, 어, 뭐 예를 들어서 구는 이제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체에 대해서 저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체는 유리수, 실수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되게 특이하게 만들어 놓은 어떻게 잘 모은 거 말고 정말 어떤 그 무한집합으로서 체가 또 잘 알려진 어떤 집합들이 있나요? 형의 채팅 쓰느라 못 들었는데 잠깐만 한 네.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 아까 이제 강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게 이제 추상화를 했는데 그 추상화의 구체적 대상이 벡터 스페이스밖에 없으면은 굳이 추상화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아직 대수학 공부를 많이 안 해봤지만 체, 체에 대해서도 유리수, 실수 외에 다른 어떤 제너럴한 집합이 체인 경우가 있나요? 다른 예시들이? 예를 들어서 그 0, 1만 갖고 있는 집합 생각하면 G2로 보통 많이 표현하는데 얘가 체의 구조를 갖잖아요. 아, 네. 근데 네. 이제 좀 약간 예를 들면은 이제 좀 그런 건 이제 어떻게 잘 굴러가게 만드는 거라고 치면은 잘 굴러가게 인위적으로 뭔가 만든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자연수의 자연수라고 하긴 수 0과 1이라는 어떤 숫자를 데려와서 이미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숫자 두 개로 뭔가 잘 뽑아서 한 느낌이라면 정말 다른 대상 있잖아요. 수가 아닌 것들. 혹시 아니면 그 뭐냐 그 유리식 다항식 포함하고 유리식 다 포함한 그 집합 생각해봐도 더하기 되고 그죠? 덧셈에 대해서 음, 분이루고 곱하기 나누기도 잘 되니까 음, 될 것 같습니다. 함수들의 집합이 뭐 체가 된다거나 뭐 군이 된다거나 아니면 물론 합성에서는 이제 뭐 군이 될 수 있겠지만 아니면은 뭐 뭐가 된다거나 약간 이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네,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방금 그 이해찬 선생님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모든 유리, 뭐라고 불러야 되죠? 유리함수라 부르나요? 뭐 그렇게 해도 될 것 같고 네네. 예. 그러니까 다항식 전체랑 다항식으로 이제 유리식 만들 수 있잖아요. 네네. 다항식분의 다항식 그런 것들 그러니까 몽땅 다 부, 모아놓은 분모 분자가 모두 다항식인 것들의 집합을 말씀하신 거죠? 네네. 아, 음 그렇군요. 사실 뭐 그 이제 영상에서도 몇 번 언급되는 것 같은데
구체적인 대상들을 관찰하면서 추상화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관찰할 게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뭐 두세 개? 해봤자 뭐 두세 개로 약간 깔짝거리고 추상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게 뭐 그렇게 뭐 근본적인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얘기 귀찮아가지고 좀 그냥 대충 뭐가 있어 보이는 척 하는 게 아닌가라는 느낌이 드는데 어디까지나 일개 학부 2학년의 어떤 아무것도 모르는 편협한 의견일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야 뭐 무슨 대수학, 대수적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직 좀 궁금한 것도 많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뭐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엔가 쓰이겠죠. 혹시 또 코멘트 나눠주실 선생님 있으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저 그 김진옥 선생님 이제 제 대학교 동기분이신데 그 혹시 이번 그 스터디가 좀 이해가 잘 되셨는지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너무 다들 똑똑한.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어, 또 지금 저희가 나눈 내용이 이제 그거였죠. 어떤 서브 스페이스, 서브 그룹. 그래서 어떤 연산이 있는 집합, 그러니까 구조가 어떤 연산이 있는 집합에서 연산이 있는 부분 집합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연산이 있는 부분 집합 중에서 어떤 원소들을 포함하는 가장 작은 부분 집합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구조들. 이런 거를 군의 관점에서 좀 살펴본 정도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내용은 많이 짧아가지고 좀 일찍 끝내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더 코멘트 해주시거나 하고 아니면 오늘 조금 더 일찍 끝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그, 아마 이번 그 18번 영상 제일 마지막 부분에 그 C클릭 그룹 소개해 주신 거 있는데, 네. 거기도 이제 뭐 연습 문제도 하나 남겨놓으신 것 같거든요. 그것도 각자 한번 해보고 다음 시간에 만나면 어떨까? 그러니까 어, 각자 숙제로. 아, 지금 말씀해 주시는 아니요, 건가요? 지금 하자는 게 아니고, 예. 아, 그 시클릿 그룹도 이제 좀, 뭐랄까, 중요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그 정확한 명칭이 뭐죠? 시크릿이요? 시클릿 그룹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시크릿 그러니까 그룹이요? 사이클릭이라고 사이클릭, 생각하는 거예요. 예. 사이클릭, 시클릭, 사이클릭. 예. 이렇게 써야 되나? 어떻게 써야 되지? 네, 거기에 C 붙여서. 마지막에 C예요. 네. 아, 아, 이거에 대해 어, 저는 뒤에 나오는 C는 엑서사이즈. 빼고, 예. 네네네. 시클릭, 사이클릭 쓸 때 P를 빼고 쓰시면. 아, 음. 여기 말씀해 주시는 거죠? 아니요, 사이, 사이클을 형용사처럼 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이클을 여기 형용. P 다 빼세요. 네. 앞단어에서 P 거기에 다 빼시면 있는 돼요. P를 다 빼면 됩니다. 네, 어, 앞단어에서 P 다 빼시면 돼요. 네, 오케이. 그렇게, 네네네. 아니, 왜, 이거 쓰는 것부터, 영어를 쓰는 것부터 어려운 거는 벌써부터 거부감 드는 것 같은데. 네. 사이클 그룹, 이걸. 전 사실 뒤에 엑서사이즈들은 좀 많이 좀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좀 스킵했었는데, 좀 다시 돌려봐야 될 것 같네요. 이거를, 이게 혹시 어떤 식으로 좀 중요한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예를 들면 대충. 저게 이제 또 뒤에 보면 디터미넌트 할 때
저걸로 정의를 하더라고요. 근데 음, 네, 이제 네, 그걸로 디터미넌트 정의하는 거를 보고 뭐지? 그걸로 이제 되게 음 디터미넌트 A랑 디터미넌트 A 트랜스포즈랑 뭐, 뭐 이런 여러 이제 디터미넌트의 성질 같은 거를 이제 직접 증명하는 것보다 그 원래 막 코팩터 이런 식으로 해서 증명하는 건 좀 빡센데 사이클릭 그룹으로 정의된 표현식으로 디터미넌트 정의하고 그게 같은 거를 좀 보이면 저거를 이제 좀 저는 이제 그걸로 보니까 아, 저 사이클릭 그룹, 시클릭 그룹 저거 이해하는 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음, 제가 소박하지는 않은 목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오차방정식에 일반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를 이해하고 싶다는 소박하지 않은 꿈이 하나 있는데 어, 어, 어느 영상이었는지 어느 라이브에서 그런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절대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말을 채널지기님도 하셨던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저기서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걸 이 모르겠습니다. 언제가 될진 모르겠지만 언젠가 이해하는 것을 약간의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근해 공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씀해 주시는 네, 거죠? 네, 네, 갈로아 네. 이론인가요? 네. 아, 저도 참, 제가 사실 그 수학과에, 원래는 이제 2학년까지 기계공학과에서 잘 다니다가 수학 자퇴를 했거든요. 부모님한테 말도 안 드리고 수능 본 다음에 이제 성적표 들고 가서 이제 자퇴하고 학교 옮길래 라고 한 게 사실 그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5차 방정식의 그 근해 공식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이제 수학으로 넘어왔거든요. 제가 이거 하겠다고. 그때 이제 예전에 있던 그 학교에서 제가 교양 수업으로 수학사를 들었어요. 근데 수학사를 듣는데 거기에서 이제 3차 근해 공식, 4차 근해 공식을 이제 기말고사까지 쭉 배우고 근데 5차 방정식을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부터 충격을 먹었어요. 아, 나는 왜 고등학교 때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 배우면은 당연히, 정말 당연히 3차 방정식에 근해 공식이 있을까를 생각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정말 당연하게. 왜 나는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배우고서 3차 방정식 근해 공식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을까라는 충격에, 진짜 그 3차 방정식 근해 공식 증명이 꽤 길거든요. 뭐 A4 용지 한두 장 정도 나오는데, 테크니컬하게. 그거 되게 충격적으로 읽어가지고, 정말 암기 하나도 안 하고 머리에 다 통째로 들어왔었거든요. 그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래서 근데 혹시 그 아시는 분들 계시나요? 제가 이거 멤버십 생기기 전에 구독자 10,000명 이벤트 때 뭐 멘토링 이벤트 그런 거 있어요. 제가 그거 했었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 거기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뭐 그때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게 뭐 아무튼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수학하게 됐는데 저도 그래서 되게 큰 원대한 목표 중에 하나가 그 갈로아 이론을 공부하는 게 학부 공부를 하면서 좀 정말 해보고 싶은 공부예요. 정말로. 그래서 그 이제 채널지기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대수학 공부가 가장 추상적이고 가장 말미에 와야 된다고 생각한다. 학부 공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추상대수학 공부는 정말 일단은 길게 잡고 본격적인 공부를 조금 미루고 있어요. 일단 다른 공부를 다 끝내놓고 다른 배경 지식들 다 쌓이고 군에 대한 것도 선행대수에서 충분히 느껴보고 뭐 환과 체에 대한 이야기도 충분히 느껴보고 천천히 가보자. 그래서 저도 강성원 선생님처럼 발로아 이론을 좀 네, 해보고 싶은 게
또 원대한 목표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저 네, 한마디만 해도 될까요? 네네. 사실 정성님이랑 성우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고 사실 저는 진짜 정반대 케이스인 게 제가 이제 학부 때 이제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서는 이거 현대대수학이라고 해서 추상대수학을 배웠는데 그걸 1년 동안 배웠어요. 1년 동안 배우는데 갑자기 이제 제가 그 다른 오히려 이제 미적분학이나 뭐 계산하는 학문 그 과목들은 좀 자신 있었는데 그 이 추상대수는 진짜 너무 너무 이제 막 감이 안 오더라고요. 뭐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씩 그래서 진짜 맨날 엄청 힘들어하고 고생을 했었다가 수업 마지막 수업에 이제 교수님이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현대대 수학의 하이라이트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고 끝냈어요. 근데 이거 하이라이트니까 뭐 제일 어려운 걸 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갔는데 그날 보여준 게 이제 그 1년 동안 배운 걸 가지고 이제 오차 방정식의 그 일반 근해 공식이 없는 거를 그때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오히려 반대로 와 이제 내가 고생 1년 고생했던 게 이거 하나 하려고 했던 거였어. 이렇게 반대로 느끼고 전 그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지금은 다시 수학을 좋아하고 했지만 그때는 제가 스물 되게 그 아마 정성님이랑 비슷한 나이였을 거예요. 근데 그때 환멸을 느끼고 이제 나 다시는 수학 안 해 했는데 근데 이제 약간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은 회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돌이켜 보니까 너무 멋있고 그리고 수학의 즐거움 채널에서 그러니까 사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오차방정식 해가 없는 걸 증명하려면 기초부터 되게 많이 쌓아 나가야 되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제대로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 환멸을 느끼고 이제 다시는 뒤도 안 돌아봤었다가 그게 좀 다시 그리워져서 그 재료들을 많이 찾다가 이 채널에 그래서 들어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애초에 저도 약간 애초에 누군가가 이 갈로아 세올이나 이런 걸 배우는 게 사실 그거에서 출발했다. 이거 수학사나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지어서 공부를 했었으면은 그런 게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뭔가 방향성이나 이런 걸 잘 잡고 공부하고 계신 것 같아서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도 이제 옛날에 부족했던 거 조금 다시 더 해서 음, 되게 재미를 느끼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그 뭐 채널에서도 분명 배수학에 대한 이야기들을 올려주신다. 이제부터 좀 다룰 거라고 해주신 것 같은데 그 시리즈 뭐 프로젝트인가 뭐 그런 것들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좀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네. 어, 네. 그러면 우선 그또 코멘트 해주시는 분 계시나요? 네. 일단 없으면은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 네.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